자, 축구협회 새 집행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구성의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집행부 구성 어제 발표가 됐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난항이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 그쵸. 대의원 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례적이다. 원래 이제 인준되고 나면 대의원 총회에서 딱 집행부 누군지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박수치고 이러는데 그날은 이제 감사 2명만 발표해서 지지부진하다 했는데 일단 속도를 내서 또 그로부터 닷새 만인 지난 수요일 9일에 집행부를 전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부회장이 많아요. 네. 그나마 조금 줄이긴 했는데 부회장이 5명이고 뭐 거기에 이제 신태용, 김병지, 박항서, 이용수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올렸었죠. 그리고 눈길을 모은 거는 전무이사. 네, 전무이사가 이게 굉장히 지금 안 돼가지고 이게 집행부 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여기서 진짜 의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쵸. 네. 김승희 대전 코레일 감독. 이분은 선수, 코치, 감독으로 대전 코레일에서만 30년을 보내신 분이고 실제로 철도청 소속 직원입니다. 코레일 소속. 그러니까 실업 축구의 산증인이죠. 네. 저분이군요. 네, 정년을 한 3년 지금 남겨놓고 계신데 이제 정년을 박차고 계약직인 전무이사로 대한축구에 입성을 하게 되셨고요. 굉장히 뭐 오랜 시간 이 내셔널리그 실업축구 그리고 K3 리그에서 지도자로서 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인맥도 상당히 풍부하고 뭐 인품도 좋으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와서 정몽규 회장의 지난 거의 한 지금 처음부터 계속 정몽규 회장이 밀어붙이는 공약 중에 하나가 디비전 제도의 완성이 있습니다. 2031년인가 2033년에 K리그 1에서 K7까지 그러니까 독일처럼 네. 7부 리그까지 다 승강제를 승강제를 연동시키겠다. 음. 지금은 K리그 1, K리그 2 따로 여기는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관장하는 프로축구고 네. 그 밑에 이제 K3, 4, K3, 4, 5 뭐 이렇게 쭉쭉 가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3하고 4만 승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 연동시키겠다는데 그 대업의 어떤 기반 작업을 K3 리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김승희 신임 전무이사에게 좀 맡기겠다. 네.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전력강화위원장, 구기술위원장이죠. 성인 A 대표팀, 23세 이하 대표팀, 20세 이하 대표팀, 남녀 대표팀 축구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선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추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역대 최연소인 45세의 현영민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임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눈에 띄는 지점부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렇다면은 말할 수 있는 게 일단 부회장이죠. 부회장 5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신정식 부회장은 원래 여기는 항상 부회장 중에 한 분은 전국 이제 시도 축구협회장 중에 한 분이 추대가 되거든요. 네. 이번에 신정식 전남 축구협회장이 됐고 나머지 4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죠. 그렇죠. 박항서, 신태용, 김병지, 그리고 그리고 이용수 회장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게 저 사진 이제 단체 사진인가 보군요. 이번에 쭉 다 뽑힌 분들의 면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맞나요? 맞네요. 네. 네, 박항서 그분들 감독은 다 안 계시네요. 계세요. 박항서 네. 감독은 지금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음. 맨 왼쪽부터 김병지, 현영민, 이장관 기술발전위원장, 신태용 부회장이고 가운데는 아마 공정위원장이신 것 같고 그 옆에가 이제 김승희 전무이사고 쭉쭉쭉쭉쭉 하면은 옆에 약간 지금 좀 시원하신 분이 이용수 네. 부회장이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박항서, 신태용 감독이 부회장으로 왔다. 사실 말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그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저는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아마 서우정 기자가 깊게 해주시겠지만 일단 원칙적,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원래 부회장 뭐 그렇게 많은 행정 업무를 한다거나 많은 권한이 있다거나 그런 적은 딱히 없거든요. 물론 이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같이 뭐 표결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고 이제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물론 참여를 하지만 기존에도 사실 선수 출신, 스타 출신들이 그러니까 부회장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가 축구표 좀 이상해졌는데 하면 이제 박차고 나오고 저희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반복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부회장에 누가 들어왔는지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엄청난 없다? 비중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보도 자료상으로는 부회장의 역할들이 있죠. 뭐 박항서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각급 대표팀 네. 그 담당이고 신태용 부회장은 국제 관계, 예. 그리고 김병지 부회장은 K리그 관련, 그리고 이용수 부회장이 사실은 가장 화려한데 대한축구협회의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행정 총괄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용수 부회장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을 일종의 느낌은 수석 부회장. 네. 네. 어떻게 보면 전무이사의 역할에서도 큰 부분을 이용수 부회장이 가져왔다라는 느낌이고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삼성그룹에 있던 미래전략기획실 네네네. 이전실. 예. 사실상 이 회장의 브레인, 네. 브레인이고 전략 짜고 뭐 인수 통합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이렇게 지지복구하고 인사 문제까지도 거기서 회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실제로 뭐 이번에도 이용수 부회장이 인사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네네. 이렇게 섭외하고 삼고초려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얼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하고 신태용 감독은 사실 두 분은 뭐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주가 불분명합니다. 한국에서 이분들이 며칠을 머물고 협회에 얼마나 출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도 그렇고 신태용 감독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마다했던 거거든요. 네네. 어렵다 일하기는. 근데 협회에서 제발 사정해서 뭐든지 일단 와주기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마지못해서 받아들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이분들은 실질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달에 뭐 회의 많이 참석해봤자, 그러니까 주간 임원회의가 있어요. 대한축구협회가 한 주에 한 번. 그것도 다 참석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네. 예, 각자의 업무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신정식 부회장, 김병지 부회장, 이용수 부회장 정도인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용수 부회장을 탑에 두고 있다. 음. 어떻게 보면 전무이사의 옥상홍 느낌도 저는 든다. 그러니까 뭐- 전무이사에게는 이 영역의 일을 좀 맡기고 나머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용수 부회장에게 맡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자면은 박항서, 신태용 두 분은 상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좋게 표현하자면 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좀 적당한 표현으로 한다면은 뭐 트로피 같다라고 아까 이제 표현했듯이 그런 게 있고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은 얼굴 마담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돌고 돌아 결국엔 또 이용수냐. 왜냐면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복귀해 보면은 그 축구계 내외의 비판적인 시선 때문에 이용수 부회장의 복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되지 않을까 그런 기류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결국에는 돌아왔습니다. 선임을 했으니까 제가 그것도 다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어디서 반대를 했냐? 지도자협의회, 지도자협회. 그리고 시도 그 각 축구 협회장들. 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압도적인 당선을 이끌어준 두 단체, 두 개 파트, 두 부분에서 일제히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도 당초에는 거의 그 전임 김정배 상근 부회장처럼 원탑을 이제 이용수 부회장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용수 부회장은 허정무 또 신문선 후보와는 다르게 원래는 회장 출마 의사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정몽규 회장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하면서 다음 제가 사선되면은 그때 이제 뭔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출마를 접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용수. 무슨 미국으로 치면 부통령 영입하듯이. 예, 예. 네. 그래서 뭐 얘기로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용수 부회장은 선거 당시에 정몽규 회장의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을 활발히 했고 네. 정책 구성에 있어서도 큰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상 직위만 없지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은 그거에 대한 빚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용수 부회장에게는 역할과 자리를 주기를 원했었고 근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도자 협의회하고 시도 협회 회장들 회장들이 일제 이분들 표가 그래도 한 40~50표 된단 말이에요. 네. 예, 이게 결정적으로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압승을 하게 된 건데 네. 거기서 반대하니까는 정몽규 회장도 본인의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전무이사직을 다시 2년 만에 부활시키고 표면적으로는 아니야 전무이사가 탑이야 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맡긴 업무 이 배치를 보면은 누가 봐도 이용수 부회장이 탑이다. 굵직굵직한 것들, 중요한 것들, 브레인 역할은 결국은 이용수 부회장이 다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역시 많은 축구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상 뭐 탕평인사라는 말이 썩 좋게 들리지는 않는데 뭐 개혁과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젊은 인물 혹은 이제 좀 축구 협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영입해서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라는 게 뭐 일단은 내건 기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이 얼굴 마담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또 고인물들이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그 밥의 그 나물이 되지 않을까가 우리가 했던 걱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뭐 박항서, 신태용이라는 또 새로운 부회장이 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용수 부회장이 복귀하면서 또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지 않나. 뭐 지금까지 뭐 잘못한 건 현재로서는 없지만 뭐 결국엔 그 밥의 그 나물이 또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이제 이미지는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긴 시간 좀 완벽한 야당은 아니지만 축협에서 좀 소외받는 네. 인물이었죠. 네. 반골 기질, 강골 기질이 있는 분이고 왜냐하면 이분은 2002년에 이제 히딩크 수석 코치 이후에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하고 아테네 올림픽까지 가는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조중현 전무하고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23세 이하 대표팀 훈련장 파주 NFC에서 성명서를 읽어버렸습니다. 이런 대우를 부당한 대우를 대한축구협회가 나에게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난 감독직 그만둘 생각도 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치권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네. 아니,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죠. 수뇌부한테. 네. 그 정도로 저분이 반골 기질이 강한 분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축구협회하고는 긴 시간 척을 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을 들어오게 한 거는 어느 정도는 성과라고는 볼 수 있고 뭐 나중에 얘기했죠. 이정효 이사도 그렇고 쓴소리 할 수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비중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김정용 기자 말대로 의문 부호가 붙어 있고 사실 그렇게 많은 뭐 권한이나 역할을 주지 않을 거거든요. 뻔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탕평책으로 많은 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인사를 했어라는 거는 보여주는 것까지만 딱 되는 거고 실제 일은 역시나 본인이 가장 믿고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하고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이용수 부회장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은원 관계도 없고 만나 뵌 적도 없고 하긴 한데 사실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분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축구협회에서 했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뭐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네. 뭐 2002 한일 월드컵 때부터 이 이용수라는 이름을 축구 팬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20년 넘은 축구협회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한 지도 20년 훨씬 넘었는데 근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슈틸리케 감독 선임 때 뭐 심지어 밈도 생기고 뭐 날씨 뭐 이런 밈도 네. 생기고 뭐 그랬던 게 비교적 최근 일이다 보니까 그 연세도 좀 이제 많이 드셨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이분이 일선에 있는 거는 이제 좀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라는 식의 여론이 많이 있었죠. 네. 축구 행정가 1세대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엘리트 축구인이 축구 선수 출신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역할을 했고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을 후방에서 잘 지원하면서 월드컵 4강이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또 큰 역할을 한 분이고 그러니까 선수 출신으로 행정가로 성공했다라는 케이스는 뭐 국내에선 독보적이라고 네, 해야 가장 되나? 먼저 네. 나왔던 케이스였으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분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정몽준 전 회장하고의 그런 어떤 갈등 때문에 축구협회를 떠나서 야당으로 살다가 이제 정몽규 회장하고는 서로 코드가 맞으면서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는 부회장도 2번이나 하고 기술위원장, 감독 지금의 이제 전력강화위원장이죠. 이것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 협회나 이제 시도 축구 협회장들이 이분을 반대한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서 왜 이용수
부회장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분들의 반응의 요지는 이거예요. 협회가 위기일 때는 떠났던 분 아니냐. 예. 그리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항상 유유부단했다. 예를 들면 슈틸리케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때 있어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골든아워 지나간다 할 때도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때 이제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부회장으로 또 복귀해가지고 했지만 그 카타르 월드컵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나서 벤투 감독이 떠나는 게 확정이 되고 신인 감독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 역할을 이용수 부회장에게 맡겼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한 달 만에 이제 고사하고 자기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구계 내부에서 하는 평가가 뭐냐면은 힘들 땐 도망가고 다시 뭔가 정리가 돼가지고 하면 돌아오고, 이분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계에서 지금 이용수 부회장에 대한 약간 평판이더라고요. 네. 저는 어느 정도는 뭐 틀린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지금 이제 세 번째가 가는 거잖아요. 아, 누가 사회에서 나 이렇게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 네, 저도 누가 요직에 네. 저를 그렇게 좀 등용을 해줬으면 좋다고 싶을 정도로 이분은 정몽규 회장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고, 결국 이번 선거 캠프에서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출마를 하지 않고 정몽규 회장과 손을 잡으면서 일종의 어떤 단일화를 했고, 보이지 않는 단일화를 했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보훈 인사 차원이기 때문에 좀 내부에서 격한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 다 까고 보면은 역시 이용수 부회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이제 좀 이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꾸준히 해온 행정이나 뭐 교편도 잡고 하면서 전술적으로나 공부를 꾸준히 해온 그런 좀 지적인 축구인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 근데 좀 이번에 정몽규 회장 측의 그 캠프 공약 같은 것도 보면 좋은 거 되게 많고 다 맞는 말인데 좀 백화점식, 주마간산식 약간 이런 면이 좋은 있었거든요. 거는 다 배치해놨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편을 잡으면서 이제 축구계 현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책도 쓰고 그러셨는데 그 책 내용 같은 것도 보면은 좋은 얘기긴 한데 이거 한국 축구에 적용하라고 지도자들 용 교습서처럼 냈는데 도무지 한국의 어떤 고등학교 축구부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좀 이상적인 얘기를 낸다든지, 그래서 좀 뜬구름 잡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현재 한국 축구 상황에 맞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뚝심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이론만 있는 인물이냐, 여기선 후자일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최근 전국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총리 얘기를 네. 비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이미지가 좀 비슷한 부분도 이미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전업 고위 공무원 네. 같은 느낌. 뭐 네. 늘고 네. 예를 들면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회장한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항상 그냥 옆에서 예 이렇게만 가시는 분, 약간 그런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네요. 좀 뭐랄까 착한 캐릭터? 그 착한 캐릭터시죠. 뭐 이를테면 이거는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여담으로 해보면 이것도 좀 지나간 얘기라서 많이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2701호 어쩌고 네. 사건이 있을 때 이분이 나서서 중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한 명이 빠져야 된다면 내가 걔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태를 좀 정리해 볼게, 이런 식으로 그 뭐를 나서 가지고 누구랑 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 부회장직 중에 가장 행정 권력을 좀 많이 쥐어준 것 같아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행정력이 좀 많이 옮겨간 대신에 전무이사, 아까 말씀하셨던 김승희 전 감독님한테는 조금은 줄어든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전무이사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전무이사 선임은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협회에서 많이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박지성, 이영표 두 후보에게 좀 정몽규 회장이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보냈는데, 다 뭐 두 분 다 정몽규 회장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고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펼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다들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김승희 전무이사 이전에 다른 한 분이 거론이 됐었어요. 이분도 지도자 협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근데
고려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아, 이번 집행부 인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고려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저는 아까 전에 김정용 기자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기계적 필터링이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3기 집행부 후반기에 뭐 예를 들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현 A 대표팀 감독, 그 정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이제 핵심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거의 김정용. 김정용도 있죠. 아까 했던 김효경. 이건 고려대예요? 고려대 아니에요? 고려대 고려대 나왔어요. 네. 전 몰라요. 저는 제가 그렇다는 걸 밝히고 네. 다니지 않고 누구한테 묻지도 않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정몽규 회장이 A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는 고려대 넣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원래 생각했던 고려대 출신의 인물 코치 한 명을 선임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고려대를 나오든 고구려대학교를 나오든 그게 뭔 상관이야. 사람 능력을 보고 봐야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세간의 시선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필터링을 하겠다? 이거는 기계적 필터링이죠. 어쨌든 차차하고 그분이 이제 고려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안으로 또 지도자 협회에서 추천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승희 현 전무이사로 알고 있어요. 제가 떠오르는 네. 좀 가까운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기계적 필터링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제 벤투 이후에 감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목소리들로 인해 외국인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그 조건만 맞으면 된다 이거지? 기계적. 그래? 그러면 클리스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네. 기계적이잖아요. 아니 능력이 있으면은 국내든 해외든 뭔 상관이냐고요. 능력 있으면 이정효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뭐 이거를 그래도 남들 눈치를 본다는 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계적 필터링밖에 못하는 이 현 시국을 참 혀를 차면서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선에서도 우스운데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전력강화위원장 현영민 위원장 이제 역대 최연소 79년생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그 축구협회 특히 정몽규 회장의 의중이 젊은 축구인을 데려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둔 인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축구인들이 말만 하고 유튜브에서 비판만 하고 실제 이 행정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의 세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전무이사직이라든가 전력강화위원장직 제안을 거부한 젊은 축구인들이 정몽규 회장과 일을 안 했나? 했습니다. 이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이미 찍어 먹어봤고 이것이 된장이 아니다. 이건 똥이다. 라고 확인을 한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분들에게 또 똥을 강요하는 거죠? 그분들이 강요한다고 그럼 또 찍어 먹어봐야 됩니까? 제가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을 위한 핑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어떤 축구인들은 이미 협회를 한번 거쳐갔던 축구인들은 사실상 다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조직 그리고 수장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각인이 돼 있다. 예. 그렇다면은 이들을 대신해서 데리고 올 만한 존재는 그동안 오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갓 은퇴한 지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근데 이분들은 경험이라는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행정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진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 79년 우리 이마발이라고 하죠. 79년생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동국, 김은중, 박동혁, 현영민 뭐 이렇게 요 79년생 축구인 중에서 그래도 행정 쪽에 대한 마음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이제 한 게 이제 현영민 해설위원이죠. 과연 이제 관건은 사실상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연령별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을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 현영민 위원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이 한 포인트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사람들 마음에는
홍명보 감독이 경기력 별로면 불러서 혼쭐을 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 전력 강화 위원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축구계를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전력 강화 위원장이 그랬던 케이스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원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네. 물론 예전에는 워낙 한참 선배인 이혜택 기술위원장이나 조중현 기술위원장, 이제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그렇게까지 선을 안 넘었던 것 같고 일부 선을 넘는 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좀 또 반골 성향이신 분이 있으면은 그 충돌이 밖으로 중계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제 지식이나 그런 논리는 갖고 있지만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강단이라든가 결정적인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현영민 위원장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한축구협회 정관상 전력강화위원장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있었죠. 원래는 있었죠. 2021년까지는 있었는데 2021년 4월에 정관을 기습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전력강화위원장은 이제 조언 혹은 추천만 하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크니컬 디렉터에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격하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사실상 감독 선임의 많은 부분에 대한 입김이 정몽규 회장이 하고 있다,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임이 됐던 것이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그리고 윌리엄 클린스만 A 대표팀 감독이었죠. 네, 그리고 홍명보까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지금 22세 이하 대표팀 사령탑 벌써 공석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선임해야죠. 왜냐하면 이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 대표팀 나가는 멤버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4월에 이제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했던 카타르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통과를 못한 이제 황선홍 감독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뒤에 공석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 게임 아니면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선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늘 항시 이 자리가 차 있을 필요는 없는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좀 길었죠. 그래서 일단 내년 1월에 사우디에서 이 다음 AFC U23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가을에 아시안 게임이 있죠. 이번에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데 요거를 이제 지도할 감독. 그 다음이 2028년 LA 올림픽 여기까지 나가는 감독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공석이었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IOC가 LA 올림픽 주요 세부 종목을 확정하면서 남자 축구 출전국을 16개에서 12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쪽에 배당된 출전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 오브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내년 1월 열리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은 올림픽과 상관이 없는 대회예요. 올림픽과 상관이 있는 대회는 2028년 초에 열릴 이제 대회인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긴 플랜에서 23세 이하 대표팀을 꾸린다든가 혹은 황선홍 감독이 이 올림픽 실패를 하고 나오면서 본인이 좀 소신 있게 의견을 밝힌 게 뭐였냐면은 올림픽 대표팀하고 아시안 게임 대표팀은 분리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올림픽 당면에 있는 아시안 게임은 23세 대표팀으로 운영을 하고 올림픽 대표팀 21세 이하 대표팀으로 해서 분리 운영을 해야 선수 발굴이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23세 이하 대표팀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이랑 둘 다 하라고 해놓으니까 일단 당면한 건 금메달 가능성이 높은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여기부터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2세, 21세 이하 선수를 뽑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정리도 해야 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연령별 대표팀 감독인데 또 여기에서 계속 선수를 확인하고 발굴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년 동안이나 긴 시간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오전에 현영민 위원장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연락을 좀 했는데 현영민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에게 떨어질 첫 미션이고 여기에서 자신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시각도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김판곤 울산 HD 감독이 2021년 말이었죠. 10월이었나? 그때 이제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아니 뭐 저 사람 뭐 할 줄 안다고 데려왔어라고 했는데 어때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한 프로세스로 김학범 감독을 선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벤투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그 유명한 30분 브리핑 30분만 주시면 제가 다 설명해드리겠다. 그걸 하면서 이제 싹 바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현영민 위원장도 이번 23세 이하, 22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선임했을 때 그거에 대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래도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젊은 피가 수혈이 됐고 좀 여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 위치가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좀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 채팅에서 네. 왜 여자가 늘고 남자가 주냐 네. 올림픽 그 참가팀 숫자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상황 설명만 해드리면 이제 일단 올림픽은 전체적인 그 선수단 숫자에 한계가 있고요. 뭐 다른 종목이 다 나오는 그런 대회니까. 그 다음에 각 대회별로 해당 개최지에 따라서 그 임시 신설할 수 있는 종목들과 그거를 연구에 넣을지 결정하는 그런 게 다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축구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여자를 늘리는 만큼 남자를 줄이지 말고 둘 다 늘리면 되잖아 라는 건 일단 불가능한 거예요. 전체 선수단 숫자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피파와 IOC 사이 어떤 알력 그리고 이제 여자 축구계에서 올림픽이 갖는 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부가 되어 있는데 올림픽 여자 축구는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남자 축구가 월드컵과의 위상 격차를 두기 위해서 U23 대회로 피파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자 축구는 이제 AWP 팀이 나가는 대회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번 개최지인 미국은 진짜로 대표팀에 한해서는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보다 인기가 더 많은 그런 나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축구협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도 좀 놀랐다면 놀란 부분이고 관심이 가는 부분 요 지점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사진 명단이 떴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 광주의 이정효 감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거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지금 뭐 한국 축구 씬에서 가장 떡상했고 가장 지금 인기가 높은 축구인이죠. 거의 뭐 손흥민 다음이 이정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마디 하면 그냥 네. 조회수가 한 막 수십만 그냥 콘텐츠 활용했을 때 가장 이슈가 잘 되는 축구인이 지금 이정효 감독인데 이정효 감독은 또 이제 배경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K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출전 기록을 갖고 있고 부산의 원클럽맨으로서 활약을 했지만 그런 기록에 비해 가지고는 존재가 크지 않았던 축구인이었고 또 이제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단계 밟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축구의 주류 저 썩은 물과는 다른 아주 청정 1급수야. 저들과는 섞이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이사진 명단에 이름을 올려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엥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거든요. 저도 이래서 좀 놀라워서 이정효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하셨어요? 네, 감독님 이거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합류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정효 감독이 이전에도 전력강화위원으로도 활동하고 했었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그때 너무 터무니없이 막 일을 진행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때려치고 나오긴 했는데 이정효 감독한테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최근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제가 들어가면 할 게 쓴소리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쓴소리든 뭐든 눈치가 없었구나. 오기만 해주십시오.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아이씨 거절했는데 이것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거절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잘못한 거예요. 저 바빠서 그런 거 못해요. 잘못한 거야? 바빠서 그런 거 못해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쓴소리밖에 할 게 없는데요. 쓴소리라도 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인 깡인 이러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정효 감독은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또 울림이 있는 내용인데 지금 한국 축구가 위기인데 다들 너무 쉽게 훈수만 두는 거 아니냐. 안에 들어가서 뭐 쓴소리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훈수 두는 건데 장기 바둑에서 훈수 두는 거
누구나 동네 아저씨들도 그건 한다 훈수는. 그러니까 이왕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그분들이 제 쓴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지 네.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일단은 뭐 간절하게 기왕 들어가신 거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트로피나 얼굴 마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그분 성격상은 그럴 쉽지 않을 것 분이 아니고 예. 다행히 지금 어쨌든 이정현 감독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협회가 또 엉뚱한 식으로 일을 하거나 좀 이정효 감독이 들어가가지고 바른 말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다음부터 부르지 마세요. 이러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역풍을- 이정효 감독을 또 살려주는 네. 한 번 더 띄우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구협회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각보다 많이 쓸 거다. 네, 되게 많이 쓸 거다. 예, 근데 이제 그 쓴 거가 몸에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예. 드려봅니다. 근데 뭐 댐닝 XX님이 예. 한준희 부회장도 저런 말을 하면 협회에 들어가셨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준희 부회장에게 기대했던 게 다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사는 1년에 한 분기에 한 번 해서 한 총 한 5번 6번 정도 회의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정현 감독이 뭐 많이 가는 건 아닌데 갈 때마다 뭔가 작심을 하고 가지 않을까. 뭐 그게 축구 관련이든 뭐 판정 관련이든 행정 관련이든 뭔가 의견은 세게 제시하고 올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전해서 감독님 오늘 가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라고 제가 바로 전해 듣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